네, 경찰이 실탄 사격장 총기 탈취범의 범죄를 심각한 강력범죄로 규정해 이 용의자, 피의자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과거 흉악범은 얼굴 공개했죠. 이럴 때도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었던 사법당국이 좀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경찰이 연쇄살인 등 극악 범죄자들은 예외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선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인했다라는 것과 네. 이게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었다.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공개 이유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은 유영철 20명을 연쇄살인한 아주 끔찍한 살해범이었죠. 이런 연쇄살인범이나 예. 아니면 미성년자를 잔인하게 강간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면은 최근에는 그 김상훈 그 인질극을 하면서 그 의붓딸과 그렇죠. 그 전처의 배우자를 살해한 네. 이런 아주 우리가 그 듣기만 해도 범행 수법을 흉악범들, 쉽게 듣기만 말해서. 해도 예. 그런 끔찍한 흉악범들이 있는데 예. 이번 사례의 이 피의자와 과거에 공개됐던 이 피의자들의 그 사례가 과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 시민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몰카 왜 수영장 쫓아다니면서 그거 시켰던 사람, 네. 그 사람 그 얼굴 공개했었나요? 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경찰에서 이 사람은 공개할 만하다 해서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그렇죠.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 우선 범죄 자체가 어떤 강력범죄에 해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굉장히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아주 커야 되고요. 증거도 명확해야 되고 또 이게 국민의 알 권리와 어떤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때 그때 또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앞선 그런 몰카 같은 범죄는 우선 그 강력 범죄에 해당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예. 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몰카는요, 남의 그거를 몰래 보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잡혔을 때 얼굴도 좀 우리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공개하지 않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네.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총기 탈취범이 얼굴 공개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그 국가나 이런 걸 상대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따진다면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게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예. 민사소송이 제기가 돼서 한다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거의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거는 공개할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공개한 것은 정말 수사기관이 잘못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판단의 여지가 있다. 예, 과거에 비해서 조금 죄질이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개한 게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수사기관의 판단이 명백하게 재량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